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매일 아침 가장 빠른 방송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매일 아침 부지런하게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 현재 테슬라 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는 5.3%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뭔가 큰 것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론이 마스터 플랜 4를 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일론이 상당히 낙관적이고 말이 많은 성향이지만 자기가 뭐 얘기한 것 항상 지키는 사람이에요.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미국 증시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95%나 오르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갈아엎었어요. 17,857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고 S&P 500도 이에 따라서 5,473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30번째 최고치를 경신한 하루였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살짝 치솟긴 했어요. 국제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매도세가 좀 컸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특히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오르면서 증시를 떠받들어 주었고요. 자, 이번에 6월 7일에 나왔던 미국 고용보고서는 좀 강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아직 강하다라는 뜻이었는데 전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 그리고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좀 낮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가 완화되는 기조가 나오고 있으니까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주었겠죠. 연내 한 차례에서 많으면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이러한 낙관론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차트를 보면은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려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마 5월 초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5월 초순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다. 자, 일단 주가가 이 51선을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주의하실 점은 글로벌 메이저 기관들, 메이저 세력들은요. 주식을 대고 매도하기 전에 주가를 상당히 높여 놓습니다. 개인들의 계속해서 진입을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이 랠리가 반년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3, 4개월 또 쉬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주가가 이 51선을 깨고 데드크로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엔비디아, 테슬라와 같은 AI 성장주들 그러한 주식들의 발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을 계속해서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줄 때마다 나스닥을 모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엔비디아가 오늘 하루 쉬어가는 가운데 테슬라는 5.3%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당분간은 뭐 160불대에서 200불대 사이의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도 높겠습니다만 뭔가 좋은 뉴스, 좋은 호재가 나오면요. 계속해서 상방으로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160불대에서 200불대 사이의 박스권 매매를 활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주총 때도 얘기했죠. 테슬라는 지금보다 50배나 오를 수 있고 애플보다 10배나 더 커질 수 있는 회사다. 아마 10년 내에 그러한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포텐셜이 강한 주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타하기보다는 홈런을 칠 생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가인 상황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5.3% 오른 가운데 주가의 약세를 보일 만한 요인도 있었어요. 일단은 먼저 터져 나왔던 뉴스는 미국 내 모델 3 롱레인지 가격 인하 소식이었습니다. 250불 소폭 인하를 했어요. 우리도 뭐 30만 원 정도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큰 인하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왜 250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인하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인하 전 기존 가격은 47,740불이었고 인하 후에는 역시나 47,490불이 되었겠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가격에 EV 크레딧 7,500불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좀 사정이 달라져요. 47,490에다가 750을 빼보면은 7,500을 빼보면 39,990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미국 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역시나 모델 3 롱레인지가 될 수가 있는데
7,500불을 뺐을 때 심리적인 저항선인 4만 불 이하로 가격이 내려와요. 3만 불대로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자, 이번에 250불 소폭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모델 3가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그랜저와 유사한 가격대에서 훨씬 나은 성능을 보이는 차가 바로 모델 3 롱레인지가 되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오토파일럿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죠. 하이랜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승차감과 적승적마저 그랜저만큼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게리 블랙 역시 이번에 250불 가격 인하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간에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할 때마다 계속해서 악담을 퍼부었던 게리 블랙인데 자, 이번에는 어쩐지 찬성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50불 인하를 통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4만 불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이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가 기존부터 47,740불이 아니라 47,490불로 팔았으면 될 것을 왜 이제 와서 250불 인하를 했다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 북미 X 계정에서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자, 여기 보시면 New Model 3 Long Range now qualifies for the full 7,500 Federal Tax Credit in the US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서야 7,500불에 달하는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7,500불을 다 받을 수 있고 이왕이면 7,500불의 풀 텍스 크레딧을 받았을 때 가격이 4만 불 이하로 떨어지는 37,490불로 기존 가격보다 250불 인하하면은 소비자들이 가격을 좀 더 싸게 느낄 수 있는 4만 불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행을 한 것입니다. 자, 기존에는 뉴 모델 3 롱레인지가 한국산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배터리 셀을 기가 네바다산, 그러니까 미국산이 되겠죠. 미국산 파나소닉 2170 셀로 전환한 것으로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원산지를 바꾸면서 풀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모델 3 롱레인지 가격을 250불 인하를 해서 3만 불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EV 크레딧과 관련된 공식 사이트에서도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이제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기존의 모델 3 퍼포먼스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가 네바다산 배터리를 썼었나 봐요. 롱레인지는 받을 수 없었는데 롱레인지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서 모델 3 퍼포먼스와 어느 정도 가격 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0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주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가 투표에서 승리를 했죠. 뭐 우리도 이제 56조 원에 달하는 급여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이 델라웨어 맥코믹 판사와의 최종 법정 싸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상당히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회사죠. 글로벌 시가총액 14위에 오른 이제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업 운영은 스타트업처럼 애자일 조직으로 하고 있어요. 테슬라 법무팀도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주 목요일 6월 13일에 주총이 끝나자마자 금요일에 바로 델라웨어 법원에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테슬라 법무팀의 서한에는 이번 주총 투표 결과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 관련된 소송은 당시에 테슬라 주식 단 9주만 보유하고 있던 리차드 토네타가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급여 패키지가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원고 측 변호인단이 우리 돈 5조 원 가까운 수수료를 테슬라에게 청원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날강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수수료 청원과 관련된 판결이 올해 7월 8일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와 함께 이 수수료 청원과 관련해서 시간과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관련된 법정 일정과 함께 만나서 협의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라고 테슬라 법무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지속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굉장히 떠들썩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본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 맥코믹 판사가 이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테슬라에 적대적인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면요.
미국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코믹 판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많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내년까지 옵티머스가 테슬라 공장에서 1000대 정도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옵티머스 로봇은 판매뿐만 아니라 임대 옵션도 제공할 것이라고 해요. 아무튼 중요한 점은 내년에 기가 텍사스가 됐건 프리몬트 공장이 됐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 이 로봇이 공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 뉴스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또 10% 이상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강력한 뉴스이고 글로벌 AI 시대의 새로운 이종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년이라고 하니까 내년까지 부지런히 테슬라 주식 모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리 시간 6월 18일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4시 37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 플랜 4를 작업 중에 있다라고 뜬금없이 X를 하나 올렸습니다. Working on the Tesla Master Plan 4, it will be epic. 에픽이라는 거는 상당히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1은 2006년에 나왔고 플랜 2는 2016년에 나왔고 플랜 3가 2023년에 나왔습니다. 테슬라 마스터 플랜 2까지의 소식을 보면요. 첫 번째는 스포츠카를 만들고 바로 테슬라 로드스터였죠. 테슬라의 첫 번째 전기차였습니다. 그 돈으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바로 모델 3였죠. 그리고 모델 Y로 이루어졌고 그 돈을 사용한 더욱 저렴한 자동차 모델 2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터 플랜 3부에서 전력 생산 옵션과 관련된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ESS 메가팩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공표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 마스터 플랜 4는 무엇이 될까요? 자, 전기차와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4는요. 아마도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미국 내 250불 가격 인하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5.3%나 오를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상하이에서 FSD 테스트가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블룸버그 기사에서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에서 FSD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오피셜 뉴스예요. 자, 그리고 항저우시에서도 승인 직전이라고 합니다. 초기 테스트는 테슬라 직원이 실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8월 8일 로보택시가 언베일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시점에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오피셜하게 중국 내 FSD가 출시가 되었다라고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 공개되는 날짜가 8월 8일로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 8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 FSD가 출시가 되기 전에 마스터 플랜 4가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보택시와 중국 내 FSD 출시 전에 마스터 플랜 4를 통해서 앞으로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옵티머스 그러니까 AI에 관련된 계획을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아직까지 EPS가 잘 반등을 하지 못해서 주가는 약한 상황입니다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언제 급하게 반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그 강력한 반등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계획과 탁월한 실행력이 분명 큰 가치를 만들 거예요. 전에 방송에서 일론 머스크가 현재보다 52배, 애플보다 10배 커진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원대한 비전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향후 10년 내 최고의 투자가 바로 테슬라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